자동차는 금지되고 소들은 매일 마사지를 받는 스위스의 한 마을이 있습니다. 쓰레기 봉투에는 일련 번호가 붙어 있고 퐁듀 그릇에 빵을 떨어뜨리면 옆 사람에게 키스를 해줘야 할지도 모르죠. 여러분은 이런 규칙들 속에서 살 수 있으신가요? 아니면 답답해서 미쳐버릴 것 같으신가요? 세상에서 가장 조용한 나라 스위스가 왜 가장 이상하면서도 동시에 가장 살기 좋은 나라로 꼽히는지 지금부터 알아볼까요? 소들의 원앙소리가 세상에서 가장 큰 소음인 마을, 교통체증도, 패스트푸드점도, 번쩍이는 광고판도 없습니다. 스위스, 알프스의 안식처, 미렌과 체르마트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체르마트는 500년 넘게 가솔린 엔진 없이 지내온 곳이에요. 대신 전기 썰매와 정적이 그 자리를 채웠죠. 미렌에서 겪을 수 있는 유일한 교통체증은 염소떼가 길을 막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이런 느린 삶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식료품은 직접 손으로 날라야 하고 배송 지연은 예사실이죠. 겨울의 고립감은 낭만적이라기보다 가끔 폐쇄 공포증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이주를 고민 중이신가요? 집 구하기가 훨씬 수월한 근처 타슈 지역부터 알아보세요. 스키 시즌에는 일자리가 많이 나지만 독일어를 조금 할 줄 아는 게 유리합니다. 그리고 스위스 트래블 패스는 어디든 갈 수 있는 황금 티켓이라는 점 잊지 마세요. 다음은 마사지를 받고 전용 지하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소들 이야기입니다. 스위스의 신비로움은 이제 시작이에요. 스위스의 모든 소는 악기처럼 정교하게 조율된 청동종을 목에 걸고 있습니다. 장난이 아니라 스위스 소들은 진짜로 마사지를 받아요. 우유가 더 잘 나오도록 매일 소를 문질러주는 낙농업자들이 많거든요. 이건 과학이자 소에 대한 경외심이죠. 여기서 소는 단순한 가축이 아니라 거의 마을의 연예인 급입니다. 이동할 때는요, 소들만의 전용 고속도로가 있습니다. 지하터널을 통해 도로를 건너지 않고도 목초지에서 외양간까지 안전하게 이동하죠. 가을에는 꽃황관을 쓰고 알프스에서 내려오는데 알프 아파르트라고 불리는 이 축제는 마을 전체의 잔치입니다. 모든 소에게는 마이크로칩이 심어져 있고 먹는 풀 한 포기까지 규제를 받습니다. 규칙을 어기면 어떻게 되냐고요? 어마어마한 벌금을 각오해야 합니다. 소 이야기는 이쯤 하고 이제 독립적이고 3개 국어를 하며 눈 위를 자유롭게 활보하는 스위스 여성들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그 전에 영상 아래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감사드려요. 취리히의 한 공원을 걷다 보면 스케이트를 타고 지나가는 여성을 볼 수 있습니다. 유창한 프랑스어로 웃으며 말하다가 문장 중간에 독일어로 바꾸고 마무리는 영어로 하죠.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들에겐 그냥 평범한 일상이에요. 스위스 여성들은 조용하지만 강합니다. 교육 수준이 높고 세계적인 시야를 가졌으며 굉장히 독립적이죠. 이곳의 평균 결혼 연령은 31살로 유럽에서 가장 높습니다. 사랑을 서두르지 않고 독립적인 삶을 당연하게 여기는 분위기죠. 그들의 아름다움은 절제미에 있습니다. 화려한 필터나 꾸밈 없이 자연스러운 머릿결과 최소한의 화장만으로도 충분한 자신감을 보여주죠. 혹시 이곳에서 데이트를 생각하시나요? 일단 속도를 늦추세요. 스위스 여성들이 조금 보수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그건 거절이 아니라 존중의 표현입니다. 미국식 플러팅을 하지도 않고 외로움을 채우려고 사람을 만나지도 않죠. 깊은 인상을 남기려 하기보다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태도로 다가가세요. 호기심과 겸손함이 그 어떤 매력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할 겁니다. 참, 취리히에는 이별 카페라는 곳도 있습니다. 연인들이 관계를 좋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고안된 특별한 공간이죠. 여러분이 해외에서 겪은 놀라운 데이트 문화가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쓰레기 봉투를 잘못 썼다고 벌금을 낸다. 과장이 아닙니다. 스위스는 일련 번호가 적힌 공식 쓰레기 봉투만 판매하거든요. 만약 등록되지 않은 봉투에 바나나 껍질을 버렸다가는 당국이나 이웃으로부터 경고 편지를 받을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이게 바로 세상에서 가장 조직적인 나라의 일상입니다. 기차는 초 단위로 정확히 도착하고 보도는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합니다.
공기는 알프스만큼 맑죠. 여기서는 어떤 나쁜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안전함이 뼈저리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에는 비용이 따릅니다. 일요일에 베란다에 빨래를 널면 불법인 동네도 있고, 여자친구와 동거를 하려면 거주지 등록을 같이 해야 하는데 이게 마치 미니 결혼식 서류 작업만큼 복잡합니다. 재활용 규칙은 또 얼마나 까다로운지 요거트 뚜껑 하나 버릴 때도 고민하게 될 정도니까요. 규칙만 잘 지킨다면 스위스는 천국입니다. 보스턴 출신으로 스위스에 정착한 존 씨는 이 엄격한 규칙 속에서도 여전히 이곳을 사랑한다고 하네요. 여러분은 이런 구조화된 삶 속에서 잘 적응하실 수 있을까요? 아니면 답답해 미칠 것 같으신가요? 댓글로 이야기 나눠봐요. 스위스에는 공식적인 수도가 없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4개의 언어를 쓰면서도 완벽하게 굴러가는 나라, 신기하지 않나요? 베른이 수도 역할을 하긴 합니다. 의사당과 연방사무실이 다 모여 있으니까요. 하지만 법적으로는 그냥 연방도시일 뿐입니다. 거창한 타이틀을 내세우지 않는 게 참 스위스답죠. 언어 환경은 유럽에서 가장 정교한 균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독일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그리고 로만슈어까지 모두 공식 언어이며 평등합니다. 어느 한 언어가 지배적이지 않은데도 신기하게 잘 돌아가죠. 이런 언어적 조화가 아름다워 보이지만 현실은 조금 파편화되어 있습니다. 구직 공고를 보면 현지 언어, 한두 개는 유창하게 해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영어가 통하는 다른 나라들과 달리 여기서는 언어가 장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스위스는 다양성을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인구의 1%도 안 되는 사람들이 쓰는 로만슈어를 학교에서 가르치는 이유도 그게 바로 국가의 영혼이기 때문이죠. 다음은 누군가 수십억 원의 가치 위에 서 있어도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조용한 거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거리 중 하나인 바노프슈트라세를 걷다 보면 의외로 조용하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가게 안에는 롤렉스, 까르띠에, 샤넬이 가득하고 발밑 지하 금고에는 수조 원어치의 자산이 잠자고 있죠. 하지만 아무도 당신을 제지하지 않습니다. 신발 브랜드를 묻거나 이름을 묻지도 않죠. 우아함 속에 감춰진 사생활 보호, 이게 바로 스위스의 특징입니다. 이 거리는 불을 뽐내지 않습니다. 구걸하는 사람도, 호객꾼도, 파파라치도 없죠. 쇼핑객들의 놀이터라기보다 은행가의 꿈 같은 곳이에요. 하지만 현실은요. 정작 현지인들은 여기서 쇼핑을 잘 안 합니다. 고객 대부분은 러시아, 사우디, 중국에서 온 외국인들이죠. 그들의 돈은 표면을 스치듯 흘러갈 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몇 블록만 가면 분위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취리히의 이민자 거리인 랑슈트라스에 가면 향신료 냄새는 더 강해지고 음악 소리는 커지며 분위기는 훨씬 자유롭습니다. 발칸반도의 빵집, 에리트레아 커피숍, 브라질 바가 좁은 골목마다 숨어 있죠. 혼란스럽지만 활기차고 사람 냄새 나는 곳입니다. 두 개의 세계가 공존하는 한 도시. 어느 쪽이 더 끌리시나요? 반호프슈트라세 아니면 랑슈트라세? 댓글로 남겨주세요. 약으로 건강을 챙기는 다른 나라들과 달리 로이커바트 사람들은 땅에서 솟아나는 물로 건강을 지킵니다. 로마 시대부터 칼슘과 황산염이 풍부한 온천수가 유명했죠. 이곳은 고급스러운 비밀 휴양지가 아니라 대부분 대중에게 공개된 공공 수영장입니다. 약 4만 원 정도면 하루 종일 즐길 수 있어요. 현지인들은 관절염 치료나 마음의 평안을 위해 이곳을 찾습니다. 눈송이가 속눈썹 위에서 녹아내리는 동안 3천만 년 된 온천수에 몸을 담그는 기분. 상상이 가시나요? 꿀팁을 하나 드리자면 테르메 51도 호텔에 숙박해 보세요. 훨씬 조용하고 뷰가 좋은 풀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체력이 된다면 마을 위 잼미 패스를 하이킹해 보세요. 올라가는 건 힘들어도 정상에서 맛보는 알프스의 침묵과 내려와서 즐기는 온천은 그야말로 완벽하니까요. 리무진도, DJ도 없는 산 위에서의 결혼식, 염소와 들풀, 하늘 끝에서 나누는 서약은 어떨까요? 정말 놀라우실 겁니다. 리무진도, 턱시도도, 트럭으로 배달된 꽃 아치도 없습니다. 아펜체리나,
발레 같은 스위스 일부 지역에서는 결혼식이 하이킹으로 시작됩니다. 신랑이 먼저 가파른 알프스 산길을 오르면 하객들이 뒤따릅니다. 누군가는 등산화를, 누군가는 힐을 신고 말이죠. 예식은 바람 부는 능선이나 외로운 전나무 아래에서 열립니다. 음악은 멀리서 들려오는 소들의 원앙 소리나 계곡에서 울려 퍼지는 민요가 전부입니다. 5단 케이크. 대신 여기서는 밤 타르트나 엘더플라워 펀치를 즐깁니다. 옆으로 염소가 지나가기도 하죠. 신부의 드레스는 직접 손으로 만든 것으로 대를 이어 물려주는 가업의 갑오와 같습니다. 하지만 의외로 많은 스위스 커플이 결혼식을 올리지 않습니다. 특히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 결혼은 사회적 의무가 아닌 선택일 뿐이죠. 늦게 하거나 아예 건너뛰고 서류 없이 평생 함께 살기도 합니다. 우리가 알던 퐁듀는 잊으세요. 스위스에서 퐁듀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하나의 의식입니다. 민주주의보다 더 오래된 규칙들이 존재하죠. 먼저 분위기부터 잡아야 합니다. 추운 밤, 나무 오두막에 모여 앉아 보글보글 끓는 치즈 냄비 카클롱을 마주합니다. 그루에르나 에멘탈 치즈의 깊고 고소한 향이 진동하죠. 자, 이제 규칙입니다. 항상 시계 반대 방향으로 저으세요. 미신이 아니라 치즈의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허락 없이 냄비 바닥을 긁지 마세요. 바닥에 눌어붙은 치즈는 라 르리즈웨즈, 즉 수녀님이라고 불리는 아주 신성한 부분이니까요. 그리고 빵을 치즈에 빠뜨리면 전통에 따라 벌칙을 받아야 합니다. 와인을 한 병 샀거나 키스를 하거나 재밌는 이야기를 들려줘야 하죠. 도시의 화려한 식당보다 프리브르 근처의 마을 여관에서 진짜 퐁듀의 영혼을 만날 수 있습니다. 거기서 퐁듀는 메뉴가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추억입니다. 드물게 술 기운에 냄비를 깨뜨리는 경우도 있는데 시골 설화에 따르면 이건 묵은 감정을 털어내는 상징적인 리셋을 의미한다고 하네요. 엽서 같은 곳이 있고 라우터브루넨처럼 판타지가 현실이 된 것 같은 곳이 있습니다. 깎아지른 절벽과 폭포가 쏟아지는 이 계곡은 정말 압도적이죠. 반지의 제왕 작가 톨킨이 1911년에 이곳을 다녀갔는데 요정들의 안식처인 리븐델레의 영감 소스가 바로 이곳이라고 합니다. 가보시면 바로 고개가 끄덕여질 거예요. 72개의 폭포가 바위벽을 타고 은빛 줄기처럼 쏟아집니다. 마테오호르는 멀리서 왕관처럼 빛나죠. 정말 비현실적으로 아름답습니다. 다만 성수기에 가면 인플루언서와 단체 관광객들로 북적입니다. 유럽의 지붕이라 불리는 융프라우요 후행 기차는 왕복 14만 원 정도 하는데 비싸고 붐비지만 그만한 가치는 있습니다. 군중을 피해 마법 같은 순간을 즐기고 싶다면 속도를 좀 늦춰보세요. 스위스 하프페어 카드를 사면 교통비를 절반으로 아낄 수 있습니다. 뻔한 전망대 대신 산속 동굴 안에 숨겨진 트리멜바흐 폭포에 가보세요. 10개의 빙하 폭포가 석회암 동굴을 울리며 쏟아지는 광경은 훨씬 더 경이롭습니다. 스위스는 시끄러운 파티와는 거리가 멀어 보이지만 축제를 할 때는 수세기의 전통과 열정, 그리고 특유의 질서 있는 즐거움을 보여줍니다. 취리히의 잭슬로이텐. 축제에서는 봄마다 거대한 눈사람 인형 브웨크를 태웁니다. 폭죽을 가득 채운 인형이 얼마나 빨리 타느냐로 그의 여름 날씨를 점치죠. 바젤의 파스나우트는 새벽 4시, 완전한 어둠 속에서 가면을 쓴 악사들이 행진하며 시작됩니다. 몽환적이면서도 아주 조직적인 혼돈이죠. 그리고 20년에서 25년에 단 한 번 열리는 페트 데 비뉴롱이 있습니다. 스위스 와인 문화를 기리는 올림픽급 축제인데 현지인들이 몇 달 동안 연습해서 선보이는 이 무대는 그야말로 장관입니다. 스위스의 파티는 뒤끝이 없습니다. 진탕 마시고 다음날까지 고생하는 일은 없죠. 사람들은 깔끔하게 치우고 집에 가서 다음날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출근합니다. 그들에게 축제는 일탈이 아니라 신성한 해방입니다. 공식 수도는 아니지만 베르는 그 역할을 묵묵히 수행합니다. 고층 빌딩이나 혼잡함 대신 유럽에서 가장 긴 6km의 지붕 있는 회랑 아케이드가 당신을 맞이합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여유롭게 산책할 수 있죠.
여름이 오면 현지인들은 옷을 벗어 가방에 넣고 아래강에 몸을 맡긴 채 둥둥 떠내려갑니다. 퇴근길에 강물에 몸을 싣는 모습, 정말 완벽한 평화 아닌가요? 하지만 여긴 파티 도시가 아닙니다. 밤 9시만 되면 구시가지는 정적에 휩싸이죠. 술집은 일찍 닫고 도서관은 붐빕니다. 열정적인 밤문화를 원하신다면 로잔으로 가시는 게 낫습니다. 이런 평화를 누리는 비용은 얼마일까요? 스위스 낙원의 잔혹한 물가, 과연 그만한 가치가 있는지 따져봅시다. 솔직히 말할게요. 스위스 물가는 정말 비쌉니다. 취리히나 제네바의 방 하나짜리 월세는 25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 합니다. 건강보험료는 매달 55만 원 정도가 의무로 나가고, 식비는 아껴 써도 일주일에 14만 원은 기본이죠. 커피 한 잔도 큰맘 먹고 마셔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반전이 있습니다. 낸 만큼 돌려받는다는 거죠. 공원 벤치에 지갑을 두고 와도 몇 시간 뒤에 그대로 있는 곳. 수돗물을 그냥 마셔도 생수보다 깨끗한 곳입니다. 기차는 너무 정확해서 놓치면 기차 탓이 아니라 내 탓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죠. 의료 수준은 세계 최고입니다. 안전은 단순한 분위기가 아니라 팩트입니다. 아이들은 혼자 학교에 가고 자전거를 자물쇠 없이 세워두기도 하죠. 프리부르나 루체른 같은 도시는 월세가 조금 더 저렴하면서도 대도시까지 기차로 90분이면 갈 수 있습니다. 비용 부담은 덜면서 스위스의 매력을 온전히 느낄 수 있는 실속 있는 선택지죠. 결국 그만한 가치가 있는지는 여러분의 선택에 달렸습니다. 마음의 평화와 깨끗한 삶, 칼 같은 정확성을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면 스위스는 최고의 선택이 될 겁니다. 스위스에서 식사는 단순히 몸을 채우는 게 아닙니다. 기억과 전통, 그리고 때로는 장소에 대한 감각을 채우는 일입니다. 로스티를 예로 들어보죠. 한때 농부들이 새벽에 먹던 바삭하고 노릇노릇한 감자전입니다. 오늘날에는 계란, 스테이크, 심지어 훈제 생선과 함께 나오기도 하는데 여전히 소박하고 완벽합니다. 그리고 알플러 마그로넨이 있습니다. 맥앤치즈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생각하세요. 마카로니, 감자, 양파, 치즈를 함께 구워 사과 소스 한 숟가락을 얹어 먹습니다. 배고픔과 눈스노우를 아는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진 알프스 소울 푸드죠. 단 것을 좋아한다면 누스토르테를 드셔보세요. 엔가딘 계곡에서 유래한 캐러멜 견과류 타르트인데 밀도가 높고 쫄깃하며 은근히 중독성이 있습니다. 빵집마다 버전이 다르고 현지인들은 저마다 자기네 것이 최고라고 우깁니다. 하지만 함정이 있습니다. 스위스에서 외식하다가는 예산을 순식간에 다 써버릴 수 있습니다. 가벼운 저녁 식사요. 4만 원에서 7만 원 30에서 50달러는 쉽게 나갑니다. 음료나 디저트를 추가하면 갑자기 생활 방식을 다시 생각하게 될 겁니다. 해결책은요. 집에서 요리하세요. 식료품점은 깨끗하고 농산물은 최상급이며 간단한 파스타 요리조차 지역 치즈와 바로 근처에서 만든 버터를 쓰면 고급 요리처럼 느껴집니다. 많은 현지인은 생일이나 손님이 올 때만 외식합니다. 집밥이야말로 진짜 무대인 셈이죠. 네, 스위스 요리는 편안하고 든든하며 전통이 깊습니다. 하지만 예산이 빠듯하다면 최고의 맛은 여러분의 가스레인지 위에서 나올지도 모릅니다. 자, 겨울에 스케이트를 타는 3개 국어 능력자 여성들, 마사지 받는 소, 규칙 있는 퐁듀, 눈 속의 스파, 그리고 수세기 동안 차가 없던 마을들을 보셨습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정말 현재의 삶을 스위스에서의 삶과 바꿀 수 있을까요? 규칙과 비용, 그리고 고요함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쓰레기를 정확하게 분리해야 하지만 새벽 2시에 뒤를 돌아보지 않고도 안전하게 집에 걸어갈 수 있는 사회를 받아들일 수 있나요? 어떤 스위스의 진실이 가장 충격적이었나요? 그곳에서 살 수 있을까요? 스위스가 아니라면 다음은 어디일까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프스로 사라지는 법을 몰래 검색하고 있는 지인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세상에 숨겨진 영혼을 찾아가는 솔직한 이야기, 계속 함께해 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새로운 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